오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같이 커피 먹듯이. 네네. 갑자기 또 다시 그러니까 지금 엄청 또 기시하신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요새 뭐 UFC 선수도 엄청나게 많이 거론해 주시고 대한민국 남자라면 저도 사춘기 때 절권도 책을 보고 연습을 했습니다. 다양한 무술의 장점을 접목시킨 게 절권도라고 디테일한 설명해 준 데가 책 말고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일대기 자체에 저도 이제 관심이 있어서 책을 읽어본 적은 있는데 또 책의 종류도 많고 이야기도 또 다른 점이 또 많기도 해서 제가 배우기로는 이제 절권도는 일단 영춘권을 시작으로 진범쿵우가 영춘권에서 좀 더 진화된 형태, 아, 좀 서양 무술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특히나 펜싱 펜싱. 그리고 복싱, 기타 다른 서양의 무술들을 영향을 조금씩 받으면서 1967년도에 이제 절권도라고 이제 이름을 사부님께서 직접 절권도라고 칭하시고 네네, 예, 칭하셨습니다. 네네. 그렇게 이제 절권도가 추구하는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수련의 목적이 어떤 건지 일단 특징은 신속하고 직접적이고 좀 단순하게 타격을 많이 하는 이제 무술이기도 하고 최단시간에 상대를 이제 빨리 무력화시키는데 일단 목적이 있고 항상 단순하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조금 적은 힘을 들여서 최대한의 조금 효과를 효율적인. 예, 이소룡 사부님이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네. 언제 돌아가셨죠? 32살. 와, 네. 엄청 네. 젊게 돌아가셨죠. 루머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영화 크로운가 보면 뭐 총으로 이렇게 막 네, 그거는 이제 아드님이 아드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아, 네. 그렇구나. 한간에 여러 가지 루머가 많은데 이소룡 사부님 어떻게 이제 서거하셨는지. 사인은 내부종이긴 한데 1970년도에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다가 허리에 굉장히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거든요. 디스크가 터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좀 신경까지 이제 손상이 많이 됐다고 들어서 한 6개월 정도를 병상에 누워 계셨어요. 사실 발차기를 못 할 거라고 의사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서 극복하셨는데 굉장히 건강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가족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허리 통증의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고 의사분들이 이제 추론한 결과 그때 당시에 통증 때문에 맞는 이제 뭐 스테로이드나 부작용의 증상들도 있으셨고 본인이 배우도 하시면서 무리를 좀 하셨어요. 그렇죠. 이제 촬영 감독부터 이제 본인이 역할을 많이 하셔가지고 신경을 또 영화를 쓰게 동시에 하니까. 거의 두 개를 하셨으니까 사막유이랑 영정우투랑 과로도 엄청 심한데다가 그다음 워낙 유명하신 상태에서 도전도 굉장히 많으셨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복합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아마 좀 생각보다 이제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네요. 태동 사부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도 왜 돌아가셨냐고 이제 아.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태동 사부님이 한참 동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천재는 이제 빨리 하늘나라로 가는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저도 그 최영희 총재님 아드님이랑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아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얼만큼 그 무술에 대해서 헌신해서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도 보지를 못했지만 사상이나 철학 같은 거에 영감을 많이 받고 수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절권도가 추구하는 그런 의의가 있을까요 혹시? 인간은 자유로운데 근데 한 부분만 무술하시는 분들이 강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펀치로 따지면은 스냅이 중요한데 파괴력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정밀도라든지 정확도라든지 균형을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중요한데 어떤 특정 스타일 하나를 이제 너무 고집해서 계속 따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자유를 잃게 되는 부분이 있고 단순함을 그렇게 추구한다는 말이 조각가들이 하는 작업의 비유를 많이 하셨거든요. 무술에 대한 노력을 어떤 기술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거를 제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비교해서 많이 하셨고 완성도를 뿌리에 집중을 안 하고 자꾸 형식적인 가지에 이제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Be formless, shapeless, like water. Now you put water into a cup, it becomes the cup. You put water into a bottle, it becomes the bottle. You put it in a teapot, it becomes the teapot. Now water can flow or it can crash. Be water, my friend. 매체 절권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분파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다른 단체분들이 또 어떻게 네. 수련하고 단을 알지 못하지만 진범쿵후 할 때부터 절권도를 창시하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적구 연구하면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배웠던 제자분들이 시기가 다 달라요. 아, 맞죠. 그 60년대 말인가 70년대쯤에 도장이 세 군데가 있으셨는데 도장을 다 닫으셨어요. 도장을 여셨습니까? 네, 체육관이 세 군데가 있으셨어요. 처음 듣는 소리네. 네, 세 군데 체육관을 없애시고 개인적으로 몇몇 학생들만 이제 집에 데리고 스파링도 하시고 그때 지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대 대동사부님이 계셨고 어떤 동작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움직임을 하셨는지는 그 전에 배우셨던 분들은 전혀 모르시는 거죠. 영춘권 이런 게 접목되는 게 처음이었고 네네, 그렇죠. 좋은 기술을 받으려서 네네. 더 진화된 거를 배우신 게
네, 2세대. 네, 네, 1세. 아. 네. 공식적으로 이소룡 사부님께 자격증을 받으신 분이 세 분이 자격증이 계신데 있었- 이제 저희 태동 사부님, 1대 태동 사부님이시고 두 번째 이제 댄 이노센토라고 아직까지 생존해 계시고 아. 마지막 한 분은 이소룡 사부님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태동 사부님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아 계신 분은 그 댄 이노센토 그분이 남아 있는데 그분도 이제 배웠던 시기가 1대 태동 사부님이랑 또 다르시고 사막유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곤봉 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 그분이 이제 그분이 댄 이노센토 그분이시죠. 그러니까 네. 시기마다 나왔던 제자분에 따라서 이제 운동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해하는 게 다르죠. 아. 그래서 저도 지금 학생분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전에 또 가르쳤던 분이 있을 거고 뭐 오래 배웠던 다르죠. 분이랑 당연히 아무래도-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밑에서 배우는 것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연치 않게 TV를 보다가 이제 극진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유성 관장님께서 네. 이 수많은 운동 중에 절권도를 선택한 계기가. 일단은 첫째로 이분. 네. 저도 이제 태권도를 수련하면서 이 무술이란 게 너무 재밌고 수련하면서 느끼는 부분도 많았는데 이소룡 사부님처럼 움직이고 싶었어요. 물론 아버님께서도 일단 팬이셨고 아기 때부터 계속 이소룡 사부님 영화 틀어서 맨날 이제 근육 뽐내시고 운동을 진짜 잘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제 초등학교 때 무반동 머슬업을 10개 이상 하셨어요. 영향을 그래서- 받죠 사실. 네, 그렇죠. 그 시대 때 또 아버님들이 워낙 또 좋아하시는 아예 처음부터 절권도를 목표로 잡고 운동하셨네요. 아니요, 절권도라는 걸 몰랐어요 처음에. 아, 네, 그러니까 그냥 이소룡 네. 사부님만 보고. 네, 그렇죠. 고등학생 정도 돼서 이게 절권도란 무술이라는 걸 좀 알게 됐죠. 그 당시에 인터넷 조금씩 접속될 때 국내에 한 군데 있었었고, 근데 고등학생 신분으로 이제 멀리 갈 못 수가 가죠. 없으니까 부산에서 찾기 시작했죠. 아, 근데 부산 출신이십니다. 네. 지금은 뭐 웹서핑 창에 검색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114. 맞다, 114에 검색해 물어보잖아요. 114에 전화해서 이제 네. 부산에 절권도 체육관 전화번호 가르쳐 주세요. 이러니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디 있었습니까 부산에? 계금 쪽에 있었어요. 개그매요? 네. 내가 가야 살았는데. 네, 친구랑 이제 갔어요. 근데 검도 도장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네. 간판 여러 개를 붙여놓고. 그냥 이소룡 사모님 팬이세요. 아,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이제 절권도를 배우고 싶다고 하니까 뭐 자네는 무슨 무술을 했나 이러길래 저는 태권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가서 샌드백 한번 차보라고. 샌드백을 열심히 찼죠. 그러니까 잘 차네 이러더니 말 그대로 책 보고 조금 따라하는 정도로 보여주시길래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 군대에 가서 TV에서 이제 절권도 시범 보이는 장면이 나오길래 이제 저 체육관이 예전에 찾았던 체육관인데 제대를 하고 바로 절권도 체육관을 찾아가게 돼요. 부산에도 모임이 있었고 제가 리드하면서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 4년에서 5년 정도 배웠는데 이소룡 사부님의 이제 직계 라인으로 배우지 않고 다른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이소룡 사부님이랑 전혀 연관이 없으신 분께 이제 무술을 배워서 한국에 보급을 하신 거죠. 7년, 8년, 4년, 5년 이상 배웠던 분들이 정통으로 배우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거의 다 그만뒀어요.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1대 태동 사부님께서 돌아가시기 마지막 세미나였어요. 네. 그때가 정말 운 좋게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 끝나고 2달 뒤에 돌아가셨죠. 몸이 안 좋으셔서 그 다음 세대 이제 지도자분들끼리 모여서 하는 우정 세미나였는데 거기서 패트릭 첸 사부님, 이대 사부님 만난 거였습니다. 근데 2008년에 이제 한국에 태동 사부님께서 한번 오신 적이 있으시고 세미나 때 배운 내용 해봤자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많지 않은 내용이라도 이제 팀을 꾸려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제 2010년에 갔었거든요. 제 첸 사부님은 2010년에 만나 뵙게 된 거죠. 사부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바로 사제지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요. 네, 한 2년 정도의 좀 신뢰가 쌓는 기간이 필요했고 네. 인정받는다는 게 사실 실력이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이 크니까. 네. 한 2년 바짝 배우면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배워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련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죠. 기본을 배우고 기본을 연습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배울 때 아는 기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만 연습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그 다음 단계로 훨씬 더 빨리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 항상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은 걸 배우고 싶어 하죠. 당연하죠. 그런 뿌리를 이해하고 연습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수련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쌍절곤, 쌍절곤. 네. 목인장. 목인장 사실 좀 배우고 싶었는데. 네, 쌍절곤은 일단 저는 태권도 다닐 때 배웠고 네, 친한 친구가 쿵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쿵우하는 친구한테 쌍절곤 배웠습니다. 그분이 스승이네요. 쌍절곤으로 따지면 그렇죠. 네. 항상 그거를 좀 소지하고 다니는. 일단은 맨손 격투기입니다. 효율성을 이해하고 있으면은 무기를 들었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고 빠르고 정확하게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 뭐든 사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상대방 오면은 여기서 제일 빠른 루틴으로
임팩트 있게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수를 따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경찰분들도 다니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제 3단봉을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연습을 하긴 하지만 거리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타이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푸더크를 잘 익힐 수 있다면은 저런 것도 활용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뭐 사람이랑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훈련이 사실 훨씬 더 좋기도 하고 뭐 샌드백도 종류가 다양하게 있으니까 사람 모형, 더 무거운 헤비백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단련 용도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목인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소룡 사부님께서 네. 이제 근접전에는 목인장의 수련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해서 이제 버렸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맞는가요? 1964년 때 이제 절권도 창시하기 한 2, 3년 전에 중국의 유명한 무술가랑 실제 대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도망가면서 계속 때렸어요. 계속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격투는 훨씬 더 오래 걸렸고 결국 이기긴 이기셨는데도 한참 앉아서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효율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본인이 했던 방식들이. 기동성이나 회피나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거에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복싱이나 펜싱이나 펜싱을 좀 연구를 전공해서. 많이 하시고 이제 차후에는 그런 기존에 했던 방식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셨고 네. 발전하면서 불필요한 불필요한 동작을 동작들. 다 버리고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목인장 수련을 여기서 하지 않는다. 네, 네. 제 사부님들도 이소룡 사부님 좋아했고 저희 PD님도 좋아하시고 기술 광자나 도장 찾기가 좀 힘든데 한국에 보급돼 있는 무술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이제 외국에 가서 사부님 만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옛날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려면은 개인 스스로가 이렇게 사부님이 직접 알아보고 뭐 유학 가듯이 그렇게 선택을 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저 계열은 이제 제가 그렇게 했었고 이제 사부님께 배운 지는 지금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동작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고 잘 표현을 못하고 그렇죠. 있는데 알리는 것보다 저는 일단 제 수련에 집중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체육관도 제가 열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네, 원래 저도 직업을 가지고 팀원들끼리 그냥 주말에 만나서 수련하고 각자 개인 평일날 연습하고 이런 형태로 계속 연습을 하고 있었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나의 수련장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이제 허락해 주신 최초의 도장이 되겠네요. 네네네 그렇죠. 아, 네. 네, 지금 이제 그때 코어 멤버로 수련하고 있던 이제 관장님 한 분이 이제 강남 신사동에서 하고 신사동이시고. 계시고 과천에 있고 그렇죠. 두 군데 지금 중국에 두 있습니다. 군데. 네. 저한테 꾸준히 또 오래 수련하고 또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련을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이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 앞으로 계획요? 제 개인적인 수련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욕심이. 처음에 아무래도. 도장 오픈했을 때는 아무도 체육관에 있는지 모르니까 시간이 많아서 재운동할 시간이 많았는데 아무래도 좀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스케줄 때문에 재운동이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힘들이죠. 네. 지금 그래도 한 살이라도 조금 어리고 좀 잘 움직일 수 있을 때 많은 레벨에 좀 도달하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 움직임을 봤을 때 잘 움직인다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야 또 사부님의 명예도 이렇게 이제 이소룡 사부님만 대단한 게 아니라 이소룡 사부님께서 만든 무술을 배운 사람들이 아 저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좀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네. 배우시는 분들의 움직이는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게 그게 진짜 저는 홍보가 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술회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때 뭐 소감이나 그런 느낀 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아쉬웠던 점 이런 거 있으면 많죠 아쉬웠던 사실은 네. 다 똑같죠. 함께 참여했었던 제자가 많이 부담이 일단 됐을 거고 아무 다 똑같아.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제자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가야 될까. 참가하는 이 제자가 다른 무도를 하시는 분들과 교류. 이렇게 같이 뭔가 교류하고 몸을 섞어 봄으로써 아 이제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부족한 게 뭔지 알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를 받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 이후에도 지금 수련생 분들이랑 지금 참가하셨던 수련생 분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훈련하고 계시고 일단 거기에서는 저는 정말 제일 만족을 하고 뭐 촬영할 때는 촬영에 따라가야 되지만 촬영 끝나고 나서 지금 사범님들과 좀 많이 알게 됐다는 거. 저한테는 굉장히 큰 선물이고 왜냐면 저도 다른 무술 하시는 분들과 항상 교류는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쉽지가 네. 않죠. 예. 근데 아시는 분만 있으면 저는 하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너무 사실 좋은 것 좋았죠. 같고 예. 네. 뭐 예전부터 저는 사부님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만나 뵙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소리인데 네. 서사문이 진짜 남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많이 얘기거든요. 네, 팬분들이 이렇게 근생이 양귀비였나? 이선 관장님과도 저희 또 자주 교류해서 좋은 모습. 부산 갈 때마다 찾아뵙겠습니다. 관장님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